886번입니다. 자, 다음 정적분 값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만히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각각의 정적분을 직접 구해서 처리하려고 하면 모두 다 전개를 한 다음에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두 번째와 세 번째에 있는 정적분의 피적분 함수를 보면 EX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피적분 함수가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근데 구간이 어떻습니까? 바로 마이너스 2가 또 똑같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이 마이너스 2를 중간 거점으로 생각하기 위해서 이 뒤에 있는 바로 0과 마이너스 2의 아래 끝과 윗끝의 위치를 바꾸어 주면 요 플러스가 무엇으로 마이너스로 바뀌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시작이 뭐가 되고 0이 되고 마지막 끝이 3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 마이너스 2가 바로 무슨 역할을 해준다? 바로 중간 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어 달리기를 하려면 얘가 무엇이 돼야 된다?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되고 플러스가 돼야 되죠. 그러면 두 정적분의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로 묶어버리면 여기를 뭐로? 플러스로 고쳐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 달리기가 완벽하게 되니까 이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정적분을 하나로 결합시켜주면 0에서 3까지의 바로 2x 마이너스 1의 제곱의 dx의 정적분 값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앞에 부분은 0에서 3까지의 2x 플러스 1의 제곱의 dx가 되면서 이 정적분의 값에 바로 차를 구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두었더니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피적분 함수는 다르지만 어떻습니까? 아래 끝과 위 끝이 어떻다?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처리할 수 있다? 자, 두 개의 정적분을 하나로 결합해 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앞에 있는 피적분 함수에서 뒤에 있는 피적분 함수를 빼주면 되는데 가만히 보면 또 보입니까? 우리가 공통수학 원부터 많이 했죠. 앞에 거, 뒤에 거의 합이고 앞에 거와 뒤에 거의 차가 되죠. 따라서 합의 제곱 마이너스 차의 제곱이 되잖아요. 그죠? 우리 합의 제곱 마이너스 차의 제곱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4배의 곱이죠. 그럼 4배의 곱이라는 것은 앞에 거와 뒤에 거를 뭐 하면 되겠다? 곱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합의 제곱 마이너스 차의 제곱은 4배의 앞에 거 뒤에 거의 곱이다. 그러면 얘가 피적분 함수가 무엇으로 바뀌어버린다? 8x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0에서 3까지의 8x dx의 정적분값만 처리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8x의 피적분 함수는 어떻게 됩니까? x 제곱이 되고 2로 나누어야 되는데 8이 곱해져 있으니까 4x 제곱을 미분하면 3, 바로 8x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위껏 3을 대입해서 아래 0을 대입하면 되니까 0은 대입 하나만 하니까 4 곱하기 3의 제곱이 9가 되겠네요. 따라서 이 정적분의 값은 얼마가 된다? 36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합의 제곱에서 차의 제곱을 빼면 무엇이 된다? 4배의 곱이 된다. 맞죠? 자, 그러면 이 식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합의 제곱에서 차의 제곱을 더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자, 이 짠짠, 즉 2ab와 마이너스 2ab가 사라지니까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이 각각 남으니까 앞에 거 제곱도 2개, 뒤에 거 제곱도 2개가 되어서 자, 앞에 거 제곱, 앞에 거와 뒤에 거를 각각 제곱한 것에 합쳐 제곱의 합에다가 2배를 해주면 된다는 거. 아시겠나요? 887번입니다. 자,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2차 함수가 자, 다음 정적분 값을 만족시킬 때 자, F2의 값을 구하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2차 함수를 추론해 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정적분 세 개의 값이 같은데 이 세 개를 가만히 보면 마이너스 2에서 2까지의 정적분과 0에서 2까지와 마이너스 2에서 0까지의 정적분 값이 같다는 것이죠. 모두 다 같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먼저 대수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 앞에 있는 마이너스 2에서 2까지의 이 정적분을 구간을 쪼개어 줄 수가 있겠죠. 자, 힌트는 여기가 0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2에서 0까지의 fx dx와 0에서 2까지의 fx dx로 어떻게 구간을 이렇게 나누어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바로 이어 달리기를 이용하는 거죠. 근데 이 정적분의 값이 같다고 했으니까 이 정적분 값을 우리가 만약에 A라고 한다면 얘도 A가 되고 얘도 A가 되고 얘도 A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A가 바로 얼마가 되어야 된다? 0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이 A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A는 참 0이 되어야 되겠죠. 정적분 값이 0이 되어야 되는데 얘도 정적분 값이 0, 모두 다 0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차 함수가 최고 차의 개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로 둔다면 a와 b만 찾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세 개의 식을 모두 이용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2에서 2까지보다는 0에서 2까지의 fx dx가 0 그리고 마이너스 2에서 0까지의 fx dx가 얼마다? 0이다. 이렇게 두고 여러분들이 연립방정식을 처리해서 a와 b 값을 찾아내어서 f2의 값을 구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푸는 게 첫 번째 풀이 방법이고, 자, 보통 해설지에 이런 형태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간을 보고 우리가 이 마이너스 2에서 2까지의 정적분을 바로 이어 달리기 형태로 나타내어서 바로 연립방정식 처리를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직접 정적분 값이 0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자, 미지수 AB를 연립방정식으로 한번 구해보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은 자, 우리가 그림으로 한번 그래프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2차 함수니까 최고차의 개수가 1이니까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되어야 돼요. 자, 그런데 마이너스 2에서 2까지와 0에서 2까지와 마이너스 2에서 0까지 정적분이 값이 같다고 했는데 만약에 x축이 이 그래프 아래쪽 이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쪽에 있다면 모든 정적분 값이 바로 양의 값을 가지므로 이 세 개가 분명히 같아질 수가 있나요? 같아질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이 그래프 자체가 x축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이너스 2와 2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와 2가 여기라면 자 마이너스 2와 2까지의 이 넓이와 왜 정적분 값은 넓이와 같죠? 그래프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위쪽에 있을 때는 바로 양의 값을 가지잖아요. 그럼 0은 가운데가 되겠죠. 근데 이 두 개의 값과 같고 또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이 전체가 같을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얘가 제일 크겠죠. 얘가 제일 큰데 같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x축은 이렇게 2차 함수의 그래보다 아래쪽, 즉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 이렇게 붕 뜨면 이 식을 만족시켜 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 x축이 이차 함수와 두 점에서 만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2에서 2까지니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된다? 이 마이너스 2에서 2까지와 0과 2, 마이너스 2가 0 사이니까
이 2와 마이너스 2와 2의 중점이 0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바로 이 마이너스 2와 2는 서로 대칭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대칭이 된다고 한번 먼저 생각해 보세요. 그럼 대칭이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 2와 2가 되고요. 그러면 0은 어디가 돼야 된다? 바로 꼭지점에 x좌표가 되어야 되겠죠. 여기가 0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적분 값을 표현할 때, 자, 선생님은 보통 우리가 정적분의 정의가 넓이로 표현하니까 이 부분의 넓이를 A, 이 부분의 넓이를 B, 이 부분의 넓이를 C, 이 부분의 넓이를 D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2에서 2까지의 이 정적분 값은 어떻게 표현이 되나요? 자, 여기 마이너스 2에서 여기가 여기에 x절편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그래프가 위쪽에 있으니까 바로 정적분 값은 A가 되고 여기에서 0까지는 그래프가 아래쪽에 있으니까 넓이는 B인데 정적분은 마이너스 B로 해줘야 되겠죠. 그럼 C 또한 어떻습니까? 넓이는 C인데 정적분 값은 마이너스 C로. 그리고 여기 x절편부터 2까지는 바로 넓이가 정적분이니까 D로 나타내 주면 되겠죠. 자, 이게 바로 마이너스 2에서 2까지의 정적분 값입니다. 그러면 0에서 2까지 정적분 값은 어떻게 되나요? 0에서 2까지는 마이너스 C가 되고 플러스 T가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2에서 0까지의 정적분 값은 어떻게 된다? 바로 A 마이너스 B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이 세 개가 모두 다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 요렇게 두 개의 관계, 요 두 식을 가지고 생각한다면 마이너스 C와 D가 어떻게 됩니까? 없어지니까 결론적으로 A 마이너스 B가 무엇이 된다? 0이 된다. 그 말은 A와 B의 넓이가 뭐하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또 이 첫 번째와 세 번째를 생각해도 세 번째를 생각한다면 이번에는 A-B가 없어지겠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C 플러스 D가 무엇이 되니까 0이 되니까 마이너스 C가 이하면 C는 뭐와 똑같다? D와 똑같다는 거죠. 그럼 이 두 개가 똑같고 이 두 개가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B와 C를 자 B는 무엇으로? A로 넓이를 A로 C는 D로 표현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0이 정확하게 무엇이 되어야 된다? 바로 Y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AD도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똑같다는 거죠. A와 D도 뭐 해야 된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A, B, C, D가 모두 다 뭐 해야 된다? 넓이가 같아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A, B, C, D가 모두 다 넓이가 같아져서 이 모든 넓이가 바로 무엇이 된다? A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넓이가. 모든 넓이가 A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0에서 2까지의 이 0에서 2까지의 fx dx는 0에서 여기 절편까지는 정적분 값은 넓이의 부반대가 되고 절편에서 2까지는 넓이가 바로 정적분 값이니까 이 값 자체가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이차 함수의 꼭지점이 어디에 놓인다? 바로 y축 위에 놓이는 이 이차 함수는 바로 y축 대칭 그래프가 된다. 즉 x 이퀄 0에 대한 대칭인 바로 우함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여기에서 했는 것처럼 맞죠? 이 두 식을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누구에서 누구까지 마이너스 2에서 0까지도 fx dx가 0이 된다는 것을 이용해도 되겠지만 자, 이렇게 해버리면 별다른 어떤 의미가 선생님이 이 두 번째 풀이가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이 그래프를 추론하는 데 있어서 이 정적분 값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점으로 함수 추론을 하겠다는 거예요.
뭐냐면 2와 마이너스 2의 높이가 똑같겠죠. 그러면 이 2와 마이너스 2를 지나는 점, 바로 이 상수 함수를 선생님이 y 꼴 k로 둔다면 2차 함수와 y 꼴 k와의 교점이 바로 마이너스 2와 2가 되니까 자 fx를 이렇게 설정하겠습니다. 최고차기 계수는 1이 되고요. 마이너스 2와 2가 교점이니까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로 표현할 수가 있고 자, 어디입니까? 얘가 바로 교점이 x축하고의 교점이 2와 마이너스 2가 아니잖아요. y 꼴 k와의 교점이 2와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k로 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무엇만 구하면 되겠다? 바로 K만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조금 전에 0에서 2까지의 요 fx dx가 바로 0이 되니까 자, 이 식 자체는 전개를 해버리면 x제곱 마이너스 4가 되니까 k 마이너스 4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0에서 2까지의 바로 이 fx의 정적분 값이 얼마가 되면 되겠다? 0이 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p적분 함수는 x제곱은 x세제곱이 되니까 x세제곱을 무엇으로 나누어 주면 된다? 3으로 나누어 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k-4는 상수니까 k-4x가 바로 한 부정적분이 되고 2를 넣는 값에서 0을 넣는 값을 뺀 게 바로 얼마가 된다? 0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2를 대입하면 3분의 8이 되겠네요. 그리고 자, x자리 2를 대입하면 전개하면 2k-8이 되겠죠. 0을 대입하면 모두 다 0이니까 얘가 0이 된다. 그러므로 이 K는 자 8이 3분의 24가 되니까 그죠? 맞습니까? 8이 2를 대입했으니까 8이잖아요. 8이 3분의 24니까 3분의 8과 마이너스 3분의 24는 바로 3분의 10, 마이너스 3분의 16이 되겠죠. 자, 이항하면 플러스 3분의 16이 되니까 자, 양변을 2로 나누어 보면 K는 바로 얼마가 된다? 3분의 8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K가 3분의 8을 찾았으니까 우리는 함수 추론이 끝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F2의 값을 구해주면 4 곱하기 여기는 0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누가 바로 답이 되겠다? 3분의 8이 바로 F2의 바로 함수값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함수 추론을 교점으로 함수 추론을 해 봤다는 것입니다. 연립방정식으로 처리해도 충분하지만 한번 우리는 함수 추론하는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교점으로 함수 추론해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아시겠나요? 888번입니다. 자,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자, 9에서 10까지의 바로 정적분 값을 계산해 보라고 하죠. 항상 우리가 정적분이나 부정적분은 이 피적분 함수가 항상 연속인 함수만 우리가 고교 과정에서 배운다고 했습니다. 일단 가는 0에서 1까지의 바로 이 함수 fx의 정적분 값이 0이라는 게 주어졌는데 지금은 뭐 가를 바로 건들 수는 없겠죠. 자, 그러면 나를 보면요. 이 n은 0부터 시작해서 바로 정수값을 대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변을 보면 이 피적분 함수가 x니까 우리가 우변을 한번 정리해 주면요. 정적분 값을 계산해 보면 x의 부정적분은 x제곱이 되면서 자, 이 지수 2로 나누어 주면 되겠죠. 여기에다가 얼마를 n 플러스 1을 대입한 값에서 n의 값을 대입한 것을 빼주면 되겠네요. 그럼 모두 다 2분의 1이 있으니까 2분의 1로 묶어버리고 안쪽에 바로 n 플러스 1의 제곱에서
아래 끝 대입한 n제곱을 빼버리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정리해주면 n제곱 n제곱이 없어지고 2n 플러스 1만 남으니까 자, 이 식 자체를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2분의 2n 플러스 1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값이 바로 누구다? 바로 인테그랄 n에서 n 플러스 3까지의 fx dx가 바로 2분의 2n 플러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 식에 바로 n을 얼마부터 0부터 시작해서 모든 정수값을 대입해 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해되나요? 예를 들어서 0을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0부터 3까지의 정적분 값은 n에다가 0을 대입하면 되니까 2분의 1이 된다. 이런 뜻이고요. 예를 들어 1을 대입하면 1부터 4까지의 fx dx는 얼마가 된다? 1을 대입했으니까 2분의 3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아시겠나요? 자, 이걸 바로 나를 통해서 일단 알아두었습니다. 물론 2, 3, 4 다 대입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 묻는 것은 지금 인테그랄 9에서 10까지의 바로 정적분 값을 계산해 달라고 했는데, 자, 물론 여기서 0에서 1까지의 정적분 값은 0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얘를 우리가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까? 지금 0과 3, 1과 4, 그러면 2와 5 이런 식으로 세 칸마다 간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정적분의 정의에 의해서 우리 정적분은 바로 9에서 10까지 정적분 값을 구해주면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0부터의 정보를 다 알 수가 있으니까 이놈을 우리가 구간을 한번 쪼개어 본다면 자, 인테그랄 9에서 선생님 같은 0까지의 fx dx에서 플러스 0에서 10까지의 fx dx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자, 그러면 아래 끝이 숫자가 작은 게 편하니까 얘는 0에서 9로 위치를 바꿔주면 마이너스가 되니까 얘부터 한번 적어볼까요? 0에서 10까지의 fx dx에서 자, 얘는 윗끝과 아래 끝을 바꾸어주면 마이너스가 되겠죠. 자, 이렇게 구간을 뭐 할 수가 있다? 쪼개어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표현했냐면 여기 0부터 3까지 정적분값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세 칸마다 간격을 찾아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이렇게 구간을 쪼개서 생각해도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바로 간다면 이 정적분 값이나 정적분 값의 성질은 시그마의 성질과 어떻습니까? 흡사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9에서 10까지의 정적분 값은 0에서 10까지의 정적분 값에서 0에서 9까지의 정적분 값을 빼주면 즉 어떻게 보면 수열의 합으로 생각해 본다면 0에서 10까지 합에서 0에서 9까지의 합을 빼준다면 바로 무엇이 된다? 바로 9에서 10까지의 합만 생긴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자, 어떻게 보면 얘가 예를 들어서 수열에서 S10이 나면 얘는 수열에서 S9가 되겠죠. S10에서 S9를 빼면 누구만 남는다? 우리가 A10만 남게 되잖아요. 그 A10이 의미하는 게 9에서 10까지의 바로 정적값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수열에 바로 AN과 SL의 관계식과 비슷하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이렇게 구간을 이어 달리기 형태로 바꾸어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자, 이런 식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0부터 10까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먼저 자, 그런데 여기에 주어진 것은 구간이 얼마 차이가 납니까?
3 차이가 나죠. 자, 그러면 0과 10은 3 차이로 나면 하나가 남잖아요. 0부터 3, 3부터 6, 맞죠? 6부터 9 하면 9에서 10까지가 남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0에서 1까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표현해 보죠? 자, 먼저는 0부터 1까지만 표현해 보고, 이제 얼마? 세 칸씩 나누어 보자는 거죠. 저 1에서 세 칸 하면 4까지. 됐나요? 그리고 4에서 얼마까지? 3을 더하면 7까지. 그리고 7에서 얼마까지? 10까지 표현해 보자는 거죠. 요렇게. 이해가 됩니까? 자, 이렇게 표현해 버리면 0에서 1까지는 여기서 0이 있고요. 1에서 4까지는 바로 여기서 조금 전에 2분의 3을 구해 놓았네. 자, 그리고 4에서 7까지는 그러면 n자리에 얼마를 대입하면 됩니까? 4를 대입하면 되겠죠. 따라서 4를 대입하면 2분의 바로 9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까? 그리고 7에서 10까지일 때는 n에다가 7을 대입하면 2분의 얼마가 되겠다? 15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맞나요? 이번에는 0에서 9까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0에서 9까지를 생각할 때는 세 칸 간격이 맞잖아요. 9가 3의 배수니까. 그러면 0에서 3까지의 fx dx 그리고 3에서 6까지의 fx dx 마지막으로 0에서 3이면 3에서 6 그럼 6에서 9까지의 fx, dx를 표현하면 0에서 3까지는 2분의 1을 찾아 놓았고요. 3에서 6까지는 n에다가 3을 대입하면 되니까 2분의 7이 되겠네요. 그리고 6에서 9까지는 n에다가 6을 대입하면 되니까 2분의 얼마가 된다? 13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0에서 10까지의 정적분값에서 0에서 9까지의 정적분값을 빼주면 되겠죠.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위의 값은 얼마가 되고 2분의 자, 3과 9를 하면 12니까 27이 되고요. 자, 아래는 2분의 자, 1과 7은 8이니까 21이 되겠네요. 자, 그러므로 0에서 10까지는 2분의 27의 정적값, 정적분값, 0에서 9까지는 2분의 21의 정적분값이니까 바로 2분의 6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이 9에서 10까지의 정적분값이 얼마가 되겠다?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면 두 식을 빼야 되니까 2분의 3에서 2분의 1을 빼면 1이고 2분의 9에서 2분의 7을 빼면 2분의 2니까 1이고 2분의 3에서 2분의 15를 빼면 2분의 2니까 1이죠. 각각의 차가 1이 되니까 모두 다 더해주면 3이 된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게 세 칸마다 간격이 나타났으니까 9에서 10까지를 세 칸의 간격으로 쪼개기 위해서 0에서 9까지와 0에서 10까지로 먼저 생각하면 좋겠죠. 왜? 0부터 시작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0에서 10까지의 정적분 값에서 0에서 9까지의 정적분 값을 빼주면 되는데 그 0에서 10과 0에서 9를 각각 세 칸식으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정적분 값을 이 식을 통해서 이용해서 처리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889번입니다. 자, fx 함수는 1을 기준으로 자, 1보다 큰 쪽과 1보다 작은 쪽의 함수가 1차 함수와 2차 함수로 나누어져 있죠. 물론 1을 대입하면 둘 다 함수값이 0이므로 이 fx는 실수 전체에서 무슨 함수가 된다? 연속인 함수라는 것은 체크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럴 때 다음 극한값을 계산해 달라고 했는데 구간이 0에서 2까지니까 이 fx 자체는 1에서 좌우로 함수가 다르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 0에서 2까지 fx를 하나로 결정할 수가 없고
이를 기준으로 이 함수, 이 정적분 값을 쪼개어 줘야 되겠죠. 그죠? 따라서 0에서 1까지는 이 fx를 누구를 이용한다? 자, 0에서 1까지는 1보다 작은 쪽인 x제곱 마이너스 x를 이용해야 되겠죠. 따라서 그 식에다가 x를 곱하면 바로 x 세제곱 마이너스 x가 바로 xfx가 되는 것입니다. 되겠나요? 자, 그리고 이제는 1부터 얼마까지? 2까지. 자, 어떻게 보면 바로 이어 달리기를 한 개념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이어 달리기는 특히 이 fx가 구간으로 나누어져 있을 때 그 구간 1이 이 적분 구간 사이에 존재할 때는 항상 이어 달리기를 할 수밖에 없죠. 왜? 함수 자체가 다르니까. 되겠나요? 그러면 1과 2 사이의 그래프는 x-1이라는 1차 함수니까 여기에 x를 곱해서 x제곱 마이너스 x가 되어야 되죠. 우리가 x와 곱하기 때문에 x-1로 표현하면 또 곱골이니까 인테그랄 바로 정적분은 곱골을 처리할 수 없으니까 합이나 착골로 바꾸어줘서 계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맞죠? 그래서 이 값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피적분 함수는 어떻게 되나요? 자, 4분의 x 4제곱 마이너스 2분의 x 제곱인데 선생님이 앞에서 뭐라고 했죠? 기억나나요? 적분 구간이 0에서 시작해서 1로 끝날 때는 이 피적분 함수의 계수가 바로 답이 된다고 했죠. 따라서 x 세제곱의 부정적분의 계수는 x 4제곱을 4로 나누니까 4분의 1 이렇게 바로 적을 수가 있고요. x의 부정적분의 계수는 바로 2분의 1이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바로 처리할 수가 있겠죠. 아시겠나요? 부정적분을 취해서 1을 넣은 값에서 0을 넣은 값을 빼면 4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어쩔 수 없이 부정적분을 처리하면 한 부정적분은 x 세제곱을 3으로 나누면 되고 뒤에 부분은 x 제곱을 2로 나눈 게 한 부정적분이 되니까 여기에 2를 넣는 값에서 1을 넣는 값을 빼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2를 넣는 값에서 1을 넣는 값을 빼주면 되니까 2를 넣으면 3분의 8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2가 되겠죠. 1을 대입하면 3분의 1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식을 계산해 달라는 건데 자, 그냥 일일이 계산하지 말고요.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 선생님 보였거든요. 여기는 플러스 2분의 1이죠. 그럼 얘와 얘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소거할 수가 있고. 자, 여기 4분의 1을 먼저 적어 놓을까요? 3분의 8에서 3분의 1을 빼면 얼마 되겠습니까? 바로 3분의 7이 되겠죠. 그리고 남아있는 바로 2만 빼주면 되겠네요. 요것만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냥 12로 통분을 해버리면 되겠네요. 그죠? 12로 통분을 해버리면 4분의 1은 3배가 되었으니까 3. 자, 3이 4배가 되었으니까 7, 4, 28이 되고 2는 12분의 24겠죠. 그러므로 최종 정답은 12분의 28에서 24를 빼면 4가 되니까 3 더하기 4 바로 7이 되어서 자, 이 정적분의 값은 12분의 7 바로 K가 12분의 7인데 물어보는 것은 12K를 물어봤으니까 12가 약분이 되어서 최종 정답은 얼마가 된다? 7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890번입니다. 자, 함수 fx가 자, x 이퀄 2를 기준으로 바로 2보다 큰 쪽에서는 2차 함수, 2보다 작은 쪽에서는 바로 1차 함수입니다. 근데 이 함수가 모든 실수 x에서 무엇이다? 연속이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이 정적분 값을 구해달라. 근데 정적분 값의 구간이 0에서 3이니까 이 접합 지점인 x 이꼴 2는 여기에
바로 0과 3 사이에 있으니까 이 자체를 어떻게 처리할 수밖에 없다. 바로 0에서 3까지의 바로 이 정적분 값은 자, 0에서 2까지의 정적분 값에다가 자, 이어 달리기를 하고 있는 거죠. 2에서 3까지의 정적분 값으로 나누어야 된다. 왜? 바로 함수 자체가 구간에서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자, 이 A 값을 찾아야지 정확하게 우리가 정적분 값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것을 바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연속이므로 2보다 큰 쪽에서는 2차 함수니까 연속이고요. 2보다 작은 쪽에서는 1차 함수, 직선이니까 연속이죠. 다항 함수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잖아요. 그럼 바로 그 접합 지점인 2에서의 바로 무엇을 바로 함수값이 같아져야지만 맞죠? 연속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두 다 이 꼴이 있으니까 바로 함수값만 같으면 되겠네요. 사실 그 자극한 값, 우극한 값과 함수값이 다 같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항함수는 극한값은 함수값이니까 2를 그대로 대입하면 2를 대입하면 위에서는 마이너스 4 플러스 6이 되고요. 아래에서는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a가 되겠네요. 이게 바로 좌우극한 값 겸 함수값. 얘는 좌극한 값 겸 이 꼴이 있으니까 함수값이 되겠습니다. 얘가 같으면 된다. 자, 따라서 A는 얼마가 되나요? 플러스 2가 되니까 바로 A 값은 4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함수를 정확하게 추론해냈기 때문에 이 극한값을 편안하게 계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0에서 2까지는 자, 양수 파트니까 요 얼마를 0에서 2까지는 양수인데 2보다 작은 쪽이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4의 정적분 값을 구해주면 되고 자, 2에서 3까지는 2보다 큰 쪽이니까 바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의 정적분 값을 계산하면 된다는 거죠. 자, 이제 계산만 하면 되니까 천천히 해보기 바랍니다. 마이너스 x는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x제곱을 2로 나누면 되겠죠. 자, 4는 4x로 2를 넣는 값에서 0을 넣는 값을 빼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한 부정적분이 마이너스 x 세제곱으로 되는데 3으로 나누어 주면 되고 3x는 3 곱하기 x 제곱을 2로 나누어 주면 되겠죠. 여기에서 3을 넣는 값에서 2를 넣는 값을 빼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하지만 정적분 값을 계산할 때는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계산해야 됩니다. 2를 넣는 값에서 0을 넣는 값을 빼니까 0은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뒤에 부분은 3을 넣는 값에서 2를 넣는 값을 빼주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처럼 이렇게 괄호를 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자, 2를 넣으면 4니까 약분하면 마이너스 2가 되고요. 2를 넣으면 플러스 8이 되겠습니다. 자, 3을 대입하면요, 바로 마이너스 9가 되겠죠. 3을 대입하면 여기가 2분의 조금 복잡하네요. 9하고 3을 곱한 27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3분의 8이 되고요. 여기는 2를 대입하면 4가 되니까 약분하면 2가 돼서 플러스 6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는 6이죠. 근데 보세요. 여기가 요놈이 마이너스 6이 되기 때문에 이 6과 이 부분이 모두 다 소거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남는 부분은 마이너스 9와 플러스 2분의 27. 여기는 마이너 플러스 3분의 8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모가 2와 3이니까 최소 공배수 6으로 통분해 버리죠. 뭐. 됐나요? 자, 6으로 통분해 버리면 얘는 마이너스 54. 그리고 얘는 3배가 돼야 되죠. 27에다가 3배하면 3, 7이 21에 3이 6이니까 81이 되고요. 3이 2배가 되었으니까 8이 16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6분의 자, 줄을 똑바로 꺾고 합시다. 6분의
81과 16을 더하면 97이네요. 그럼 97에서 54를 빼니까 바로 40 얼마가 된다?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6분의 43, 바로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아시겠죠? 자, 이 분수도 나오고 마이너스 값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차근차근 계산해 줘야지만 정확한 값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891번입니다. 자, 함수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자, 다음 정적분 값을 계산해 달라고 합니다. 자, 지금 이 그래프는 상수 함수와 직선으로 바로 x = 0에서 접합 지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정적분 값을 구할 때는 굳이 이 식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자, 구간을 나누어서 생각해 줘도 되겠지만 이 직선일 때는 여러분들 바로 넓이가 정적분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 이 넓이가 정적분이지만 x축 위에서의 넓이는 정적분의 그대로고 x축 아래에서는 넓이의 부호 반대를 해주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구간이 마이너스 2에서 3까지예요. 그럼 마이너스 2는 여기 있죠. 그럼 3만 찾으면 되겠죠, 위치를. 그러면 3은요, 우리가 직선을 조금만 더 연장한 다음에 3을 생각할 때 얘가 2니까, 요 길이가 2니까 요 절반까지만 가면 되니까 여기가 3 정도가 되겠네요. 왜 이렇게 우리가 함수식을 찾지 않아도 되냐면 결론적으로 이 부분에 바로 정적분 값은 무엇으로 생각하면 되겠다? 마이너스 2에서 3까지와 x축과 함수 자체가 둘러싸인 부분에 무엇을 찾아주면 된다? 넓이를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이 넓이와 이 넓이를 찾아서 x축 위에 있으니까 양의 값이고 x축 안에 있으니까 음의 값, 넓이의 음의 값을 생각해서 그냥 뭐 해주면 되겠다? 빼버리면 되는 거죠. 그럼 이 사다리 꼴의 넓이를 그대로 더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윗변이 얼마입니까? 바로 여기가 마이너스이니까 2죠. 아랫변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4가 되니까 2와 4를 더하면 6이겠네요. 그리고 높이는 얼마예요? 이게 바로 상수함수니까 x축과 평행하니까 수직이죠. 따라서 높이는 그냥 6인 거예요. 이게 바로 마이너스 2에서 2까지의 바로 정적분 값이고 2에서 3까지의 정적분 값만 찾으면 되겠죠. 자, 그런데 2에서 3까지 정적분 값을 찾기 위해서는 넓이를 계산한 다음에 부호가 무엇으로? 마이너스로만 바꾸어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밑변을 읽고 이 높이만 찾으면 되는데 그 높이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필요 없고 여기 있는 요 직각삼각형과 여기 있는 이 직각삼각형은 어떻습니까? 닮음이죠. 수직, 수직이고 막곡지각이니까. 자, 그런데 밑변비가 2대 1이잖아요. 그죠? 그럼 높이 비도 몇 대면 2대 1이 돼야 되죠. 그럼 이 2가 바로 6에 해당되니까 요 길이는 얼마가 된다? 6의 절반인 3이 되어야 되죠. 요 길이는. 그러면 높이를 그냥 3으로 찾았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3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넓이는 2분의 3이지만 무엇을 해줘야 된다? 바로 정적분 값을 생각할 때는 바로 넓이의 부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식을 만들어서 우리가 889번이나 890번처럼 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얘는 직선이니까 넓이 관점으로 그냥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얘는 2와 6이 약분되면 바로 18이 되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네요. 자, 18은 2분의 얼마입니까? 바로 36이 되죠. 36 마이너스 3이니까 바로 이 정적분의 값은 얼마가 된다? 2분의 33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직선일 때는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로 판단하면 되는데 조심할 것은 그래프가 위에 있으면, 즉 X축 위에 있으면 바로 넓이와 똑같은 정적분과 X축 아래에 있으면 넓이에 부를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겠죠. 그게 정적분 값이다. 그게 바로 우리가 배운 정적분의 정의잖아요. 그죠?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